안녕하세요, 핏불리 문석기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제가 폐업을 10번 넘게 하면서 얻은 경험과 실수들을 좀 되짚어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과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뻔한 얘기가 아니라 사업을 제가 배워본 적도 없던 제가 300만 원으로 정직원 50명까지 회사를 키우면서 제가 직접 느꼈던 점과 제가 10번이 넘는 폐업과 빚이 3억이 남게 된 지금까지의 실패를 되새기면서 진짜 솔직하게 느꼈던 점을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릴 거라, 사업이 전혀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20억을 잃어가며 얻었던 경험을 간접적으로 여러분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20억을 날리고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저는 사업을 못합니다. 그게 진짜 가장 큰 인생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보다는 유튜브에 집중을 하고 협업 위주의 비즈니스만 할 겁니다. 이게 저에게는 진짜 가장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사업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배워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독학으로 시작한 케이스인데, 경영 관련 서적은 최소 20권은 넘게 읽어봤고, 사업을 하면서 세무, 회계, 인사 등 전부 다 독학을 한 케이스입니다. 운동도 독학을 하고 영어도 독학으로 배웠기 때문에 사업도 저는 독학으로 가능할 줄 알았지만, 사업 시작 5년 후 지금 느끼는 건 책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사업하는 동료와 선배와 좀 대화를 나누면서 배우는 게 저는 조금 더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사업에 뜻이 있다면 꼭 성공한 사업가 멘토를 주변에 정말 두고 시작하는 걸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은 확장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헬스장을 3군데 정도 운영을 해보고 트레이너 협회 교육장도 운영해 봤는데, 오프라인 매장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한계는 정말 명확했습니다. 한 달에 최대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 지출이 2, 3천만 원, 그 외에 공과금과 세금, 그리고 홍보비를 제외하면 한 달에 1,000에서 2,000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이게 엄청 큰 수익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위해서는 임대를 위한 보증금과 인테리어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하고, 평수에 따라 그리고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창업을 위해 최소한 1억에서 2억의 투자금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 폐업하는 기간 동안 시간과 기회비용을 손실하는 게 꽤나 큰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였고, 그 실수를 경험 삼아 헬스장 문을 닫고 핏플립서 온라인 PT라는 온라인 운동 코칭 서비스와 타링 플랫폼을 활용한 헬스 VOD 커리큘럼 프로그램으로 좀 확장을 해봤습니다. 진짜 방향을 바꾼 결과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헬스장 3군데를 2년 동안 운영했던 수익보다 한 2~3배 이상 높은 매출을 얻었습니다. 헬스장은 주변 1시간 내외에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반면에, 온라인 PT 서비스는 전국 그리고 전 세계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어서 확장성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헬스 VOD 커리큘럼은 한 번의 촬영만 해두면 더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판매를 지속할 수 있었고, 초기 투자 금액이 없어서 지식과 내가 인지도만 있다 하면은 정말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도 제가 운영 중인 출판사가 있는데, 자체 출판한 서적이 한 10권 정도가 넘게 있고,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이 전 세계에 있는 교포분들이나 한국인분들이 구매하며 매월 좀 고정적인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성공적인 투자는 아무래도 저는 유튜브입니다. 본격적으로 직원을 늘리고 유튜브에만 한 15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롱폼 기준으로 주 3회를 올리고, 쇼츠는 주 7회를 업로드하며 100만 구독자를 좀 굉장히 빠르게 늘렸고, 광고 수익으로 유일하게 가장 큰 흑자를 기록했던 사업입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를 그냥 컨텐츠로 생각하지 않고 사업으로 접근했고, 가장 성공했던 투자였습니다. 어떻게 폐업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계속 도전하냐, 핏불리는 금수저냐 라는 얘기가 정말 많은데, 사실 제가 수많은 폐업도 있었지만 성공한 몇몇 사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금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다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초기 투자금이 들지 않고 넓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마저도 좀 한계에 부딪히긴 했는데, 다른 분들이 여기서 더 보강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건비가 사업에서 정말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로 직원을 고용했을 때 정직원 기준으로 50명이 넘었는데 회사가 휘청할 뻔한 적이 많았습니다.
정직원을 채용하면 이게 4대 보험과 퇴직금, 추가 수당처럼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공격적인 사업 확장으로 퇴직연금을 계산하지 못해가지고 연금으로 1억이 넘는 돈이 갑자기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월급이 뭐 200만 원이라고 치면은 사실 퇴직금과 연차 수당, 뭐 추가 근무 수당 등 계산해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인건비 지출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사업할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막 시너지가 나고 더 많은 사업 아이템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사람을 채용하는 게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직원이 많다고 이게 매출이 늘거나 사업 효율이 막 좋아지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2인에서 3인, 뭐 3인에서 4인은 엄청 큰 차이를 보이더라도 10인이 넘어갈 때는 확장성의 의미가 저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일 잘하는 직원 한 명에게 뭐 3명의 급여를 이렇게 몰아준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사업처럼 일해줄 직원은 있을 수 없지만 직원의 열정을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 회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사업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결론은 다시 사업하게 된다면 직원을 그냥 무작정 막 늘리는 게 아니라 잘하는 직원을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더 높은 급여를 몰아주면서 소수정예로 좀 회사를 같이 키워나갈 것 같습니다. 번외로 직원이 많아졌을 때 회사 시스템을 막 악용해가지고 초과 근무 수당을 허위로 기재해서 뭐 급여를 가져간다거나 주말 출근도 안 했으면서 주말 수당을 신청해서 받아가거나 뭐 전화 통화하러 가서 뭐 3시간씩 자리를 비운다거나 이게 사람 관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도 거기다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을 할 거면 평수는 작더라도 위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했던 센터들은 전부 다 100평이 넘었고 카페도 엄청 크게 막 100평이 넘었고 피자집과 펍은 2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스튜디오는 무려 700평이 넘는 걸 운영했습니다. 전부 평수는 넓었지만 위치는 메인 거리보다 떨어진 위치여서 유동인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평수가 클수록 또 인테리어 비용과 관리 비용 월세는 높아지기 마련이더라고요. 이게 다시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규모는 무조건 작게, 인테리어 투자도 최소한, 가성비 위주와 회전율이 높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다시 이렇게 생각해봐도 오프라인 매장의 답은 저는 못 찾겠습니다. 이건 다른 성공한 사업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이 짱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해온 사업을 토대로 뭐 핏불리 모델분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항상 추천하는 방식은 고정 지출이 있는 사업을 하지 말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온라인 비즈니스 혹은 비실물 상품을 판매해라. 모두가 팔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제품을 팔아라. 그리고 시장은 언제든 확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들어가라 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고정 지출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모델분들한테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방식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거창하게 막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투자 비용이 낮은 일을 시작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하고 있는 출판사 기준으로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이 훨씬 유리합니다. 종이책은 막 인쇄도 해야 되고 보관도 해야 되고 배송해야 되는 과정에서 돈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순수익이 낮습니다. 시장에 한계가 있지만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 만든 내용을 온라인으로 막 계속 팔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도 낮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뭐 카페를 연다고 가정한다면 주변 지역 주민에게 판매할 수 있겠지만 커피 원두를 판매한다면 전국에 있는 카페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라면 저처럼 분야의 책을 좀 써가지고 종이책을 그냥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 전자책만 만들어가지고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무기인 유튜버를 좀 글로벌 채널을 확장하기 위해 모든 영상을 영어로 번역하고 있고 해외 유입된 구독자분들을 위한 운동 전자책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카페24의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고 카페24 프로의 광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용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러한 판매를 도와주는 곳이 카페24 프로인데 자사물 2%, 오픈마켓 1%의 낮은 수수료율로 유튜브 쇼핑의 연결을 바로 해서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실은 저도 카페24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튜브와 공식 파트너 관계라 유튜브 쇼핑에 바로 연결할 수 있어서 나의 팔로워분들이 구매 전환이 굉장히 간편하고 언제든 글로벌 언어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구매 가능한 시스템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과 다르게 카페24 프로를 활용하면 매출이 없다면 비용도 나갈 게 없고 해지 위약금도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낮습니다. 3개월 무료 체험 서비스를 통해 성과 테스트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여러분이 여러 오픈마켓을 이용해 온라인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도 카페24 프로에서는 자사물과 오픈마켓 통합 관리가 가능해 매출 채널을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경험이 없으면 리스크가 높아지는데 카페24 프로에는 3개월 무료 체험 서비스와 전문가 운영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쇼핑 기능으로 수많은 유튜버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모든 사이트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카페24 프로처럼 연결 가능한 사이트만 쇼핑 기능이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사이트 구축에 이점이 정말 많습니다. 카페24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처럼 확장성 있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개인이나 회사 대부분이 사용하는 쇼핑몰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확장성 넓은 자신의 판매 사이트를 구축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봤는데 이게 사업은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머릿속에 있는 거를 좀 실체화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실패는 도전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결과인 만큼 실패를 두려워 도전을 안 하기보다는 성장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를 진짜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여러분들 도전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잘할 수 있는 유튜브를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사업 꼭 성공해서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